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Now, do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지요. 시민봉사운동단체 참길회 대표이신 정학 선생님 오늘 리얼 인터뷰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뇌경색이 오셨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또 거기 가볍게 왔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뭐 평소에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요? 지금 뭐 시골에서 책도 좀 보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를 위해서 전화 연락을 이제 드리다가 한 며칠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여전히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다녀왔습니다. 예. 소록도와 인연을 맺으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83년도부터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예. 그건 30년 되죠. 그렇군요. 왜 소록도였을까 궁금한데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소록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한 거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호남 쪽에 있는 그 소록도 거기에 대한 그 연민도 있었고 또 특히 80년대 초에 일어난 광주 항쟁 일어나고 난 후에 아픔이 있었는데 이 영남 지방에 살면서 그쪽에 대한 어떤 그 아픔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상당히 복잡한 게 좀 있습니다. 시대적 아픔을 치유하는 뭐 그런 어떤 의미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것 좀 있었습니다. 참길회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한 것은 81년도로 제가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나요? 이게 발족은 73년도인가 4년도에 합니다. 하는데 그동안 비조직 상태에서 쭉 활동을 하다가 8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조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 건 아마 그 봉사단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조직화해서 소외된 이웃들 곁에 갔어. 그때 우리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런 그 어려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 곁에 가서 위로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한참 일어나고 있던 그 민중운동. 그 민중의 참모습이 뭘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곁에 가서 자기를 대변하지 못하는 민중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의 것을 항거하지도 못하는, 저항하지도 못하는 힘없는 소외된 이웃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전착. 사회운동 속에서 민중 속으로 뭐 이런 기치를 걸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어떤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남에게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생소한데, 물론 뭐 시민운동의 한 일환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만은 생소하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요. 사람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모든 인류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점점 굶주린 이웃이 생기는 이유는 나누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풍요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써 이 어두운 시절을 견뎌내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우리가 가진 파이를 좀 더 키워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좀 다르시죠? 그렇죠.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거 말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남는 거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이쪽 우리가 생각에는 나눔의 원칙을 먼저 정해놓고 파이를 키워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것은 보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죠. 시민운동이 사실 그 목적이 순수하고 가장 큰 무기는 도덕성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민운동들이 점점 이 정치 권력화하려고 하고 거대해지고 조직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럴 때 보시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쉽게 얘기해서 시민운동이라는 게 예. 어떤 시대니 간에 그 시대를 견인하는 세력이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위기를 느꼈을 때 그래서 일어나는 게 시민운동입니다. 그게 예. 그러자니까 자연히 그 운동은 그 시대를 혹은 그 상황을 이끌어가고는 세력들과의 긴장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긴장 구조라는 게 경제적 착취 구조, 정치적 억압 구조, 또 사회 문화적 그 소외 구조,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거나, 예. 혹은 갈등이 생기거나, 이제 뭐 투쟁, 소교 투쟁이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이 외연이 커지기도 하고, 예. 외연이 커지기도 하고, 운동의 실체가 넓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 이제 조직이 커지면은 보수성이 생기고, 예. 보수 생기고, 그래 되면 그걸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했느냐, 그런 게 안 돼 있을 때, 예.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려워요. 예. 쉽지 않은 그 고민을 뭐 지금도 계속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시민운동의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인 힘을 키워서 그 이상에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이런 취지로 기존 정치권에 몸을 담는다든가, 좀 권력 있는 조직에 몸을 좀 옮긴다든가 이런 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역량을 잘 키워나가서 그쪽에 가서 뜻을 핀다면 좋죠. 그런 또 분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 소통이 되거든요. 가령 꽃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예. 그 꽃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예. 즐기는 사람들도 예.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민운동을 바탕 위해서 그걸 가지고 제도권 속에 들어가서 또 제대로 된 그 현실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예.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제도권에 들어간 분들이 또 그 안에서의 입지가 있는 거고 현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 정신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예전에 했던 정신을 그분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고 예.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그 좋은 뜻들이 그러한 제도권 속에 들어가서 함몰되어 버린다 라고 예. 슬퍼할 수도 있죠. 안타까워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그분들의 역량이 그렇게 그렇지. 크지 예. 못하기 때문에 예. 기존 세력을 뚫고 나오지 못한다. 옳지 함몰되어 버린 아. 그런 아픔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선생님께서는 뭐 참길회를 비롯해서 대구 경실련 참여연대 이런 것들 대구 지역에서 어떤 태동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기존 정치권에서 수많은 러브콜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기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내 능력이 거기는 안 맞아요. 내 소질이 안 맞으니까.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능력이 안 돼서. 특별한 어떤 철학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 철학 같은 거창한 걸 얘기를 해버리면요. 예. 같은 사람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많아요. 별로 좋지도 않고 건방져 보이고 예. 그런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예. 상당히 엘리트셨어요. 경북고등학교 하면은 사실 뭐
5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치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서울대학 나온 거랑 비슷하다. 제가 어른들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언가의 염증을 느끼고 공부를 좀 게을리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그렇게 좋지 않으셨나요? 가정 형편도 갑자기 안 좋아졌고, 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문화학이라는 게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예. 보통 거기 빠지면은 사람 좀 그렇게 되잖아. 아니 근데 문학을 좋아하셔도 내가 국문과에 진학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글쎄 그때 왜 그 생각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그때는 뭐 지금 대학 나온 것보다 더 괜찮은 학벌이었으니까 할 게 많았는데 철강소에 들어가셨어요? 철공소 직공이 됐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 매력적이었습니까? 매력이라기보다 일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일을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일. 그 철공소에 그럼 어느 정도 일을 하신 거죠? 군에 갔다 온 후니까 한 1, 2년 했을까? 한 2, 3년 했을 거예요. 그 정도 하시고 기자로 전직을 하셨죠? 맞아요. 그 지방신문사에 갔어요. 예. 기자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때 그 내 철공소에 있는 모습을 친구들이 봤어요. 예. 보고,